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배우 김부선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적발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억새꽃이 만발한 하늘공원에서 서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서울 억새 축제인데요. 잠시 후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산행은 물론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여행지 경기도 안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적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속 사정을 캐보면 더 답답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적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점을 제기한 국회의원도 그 현행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어떤 얘기인지요? 지금 현행법이 말이죠. 예. 공무원들이 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그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처벌이 아니고요. 행정처분입니다. 예. 네. 처벌은 이제 검찰에서 내는 벌금, 뭐 부류 이런 것들이 처벌이고요.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행정처분인데요. 과태료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게 이제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현재 그 현행법이 말이죠. 그 공무원들이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과태료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에요. 예. 500만 원 미만인데 이제 업자가 뭐 그 돈 내줄게 우리 합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그 현행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고 이제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예. 이거는 좀 국회의원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 대한 처벌 누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처벌은 검찰에 그 입증하는 범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예. 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서류를 거의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공사비를 부풀린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이제 폭로가 있기 전에는 거의 처벌받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가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 뭐 1년 이하의 뭐 징역 이렇게 받은 분들이 예. 그 내부의 고발자들이 그 이제 폭로를 해서 예.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실 최근에 그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리비라는 게 그 우리 국민들 뭐 대부분 한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관리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 공동으로 이제 내는 관리비가 있고요. 예. 내가 내 집안에서 사용한 이제 개별 사용료가 있어요. 예. 네, 공동으로 내는 관리비는 뭐냐면 관리사무소 이제 직원들 월급, 예, 청소, 경비, 용역 비용, 예.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이제 n분의 1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공용 관리비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대 내에서 전기, 수도, 난방, 이제 이런 비용들은
내가 사용한 만큼만 내는 이제 개별 사용료입니다. 예. 그 최근에 배우 김부선 씨가 그 공개한 아파트 난방비가 0원이라는 그런 세대가 있다고 폭로를 했었는데 네. 사실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전혀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언론사 분들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셔서 오보가 많이 나가는데요. 예. 그 이제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은 그 기계실에서 파이프로 각 세대에 그 열을 공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이제 초가을 예. 이럴 때는 이제 한 10% 정도만 이제 난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그 각 세대의 파이프로 이제 온수가 이동하면서 그 많은 열을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열이. 그렇겠죠. 네, 손실되는 열까지 그 10%의 그 입주민들이 그 난방비를 부담하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그 한겨울에 쓰는 난방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손실 비용까지 부담을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11월 달에는 영하의 날씨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세대가 난방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손실 비용을 이제 1000세대면 1000세대가 같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요. 이제 이제 이런 걸 대비해서 보통 그 30% 정도는 이제 기본 요금으로 일단 전체 세대에 부과를 하고 예. 나머지 70%는 검침량을 계산해서 이제 부과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하다못해 이제 뭐 10,000원이라든지 뭐 예. 7,000원이라든지 이제 사용하지 않은 세대도 그런 난방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0원이 나오면 정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난방비 비리 외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아주 다양하다고 하던데 어떤 비리들이 또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비업체나 청소업체,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외주를 주거든요. 예. 이 업체는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업체들하고 사전에 그 이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단가를 좀 높여요. 그래서 예. 이제 입찰가를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뒷돈을 이제 받는 거죠.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수리를 하려고 모아두는 장기수원 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 20년 모아두면 10억, 20억 이렇게 쌓입니다. 예. 이 돈을 뭐 5억 가지고 충분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10억에 집행을 해도 입주민들은 그게 10억짜리 공사인지 5억짜리 공사인지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렇군요. 이제 이런 이제 해먹는 규모가 큰 공사비 부풀리기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예. 그렇다면은 비리를 저지르는 주체가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이런 주체가 될까요? 네. 이제 관리사무소가 비리를 저지르려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가 이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예. 보통 같이 한 통속이 되지 않으면 비리를 저지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짜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뭘 실수를 하면 입주민들이 그걸 알아채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자. 예. 이런 유형으로 이제 비리가 벌어지고요. 위탁관리 회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유회사를 많이 거느려요. 승강기, 뭐 청소 용역, 공사판, 예.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까지 거느리면서 이 업체가 자기가 관리하는 그 아파트에 용역 입찰을 해가지고 오더를 따서 이제 공사비 부풀리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서로 이렇게 짜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때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거는 안 돼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주민들이 10분의 1 서명 받아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조사는 나오죠. 조사는 나오는데 이제 조사를 나와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태료 한 3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민들이 좀 더 그 비리에 대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요. 고소 고발은요. 그 고소 현행 우리 그 소송법에는 고소 고발을 할 때 소를 제기하는 사람, 즉 고소를 하시는 분이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고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비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주민들이 이제 동대표 회의를 할 때 적극 참여를 해서 예. 어떤 회의를 하는지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지 참관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동대표로 출마를 해서 예. 그 나쁜 사람들을 쫓고 나쁜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예. 네, 사람이 문제예요, 현재는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방법,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또 힘든 방법인데 네. 이 주민들은 또 그런 대표를 안 하려는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돈이 생기면 할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주겠지. 예. 하는 이제 그런 사고 때문에 이제 그렇죠. 참여를 안 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디로 문의하면 좋을까요? 검색 엔진에서요.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검색을 하시면요. 예. 사이트가 나오고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운동본부요. 네. 그럼 거기서 뭐 관리비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연결해서 의논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글의 역사에서부터 한글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까지 우리 글과 말의 모든 것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네, 한글의 소주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위치합니다. 예.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 기관으로 계속 성장할 예정인데요. 한글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소개 국립한글박물관 정호성 연구교육과장께 들어봤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수많은 문자가 있어 왔는데 특히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 그리고 창제 이후 쓰는 방법에까지 분명한 기록이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체 창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한글 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대에 계승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고 다양한 생활 문화에서 한글이 어떻게 쓰여왔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한글 체험실이 있고 외국인 한글 체험실이 있는데 한글의 창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글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전후에서부터 현재까지 한글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자료 만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중 상설 전시실에서는 한글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유물과 영상, 조형물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된 한국인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시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글 역사에서 중요한 훈민정음 용비어천과뿐만 아니라 생활 속 한글 사용을 살펴볼 수 있는 생활용품과 옛 시가집을 모두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전시실 입구에서 유물 지도와 또 한글 이야기가 담긴 이야기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움의 길을 열어준 한글, 그림과 어울린 한글, 한글 세계와의 만남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따라 관람한다면 더욱 유익하겠습니다. 예, 이 한글 박물관 새로 문을 열었는데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공간도 따로 마련됐다고요. 네, 먼저 외국인들이 한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글 배움터가 있습니다. 한글 자모의 종류와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한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됐는데요.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한글이 가진 힘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 이가나 학예연구사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박준호 학예연구사께 기획 전시에 대한 소개도 들어보시죠. 한글 놀이터는요, 어린이 6세에서부터 9세 아이들이 한글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몸으로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곳이어서 한글을 거부감 없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체험물을 대화 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더욱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관 특별전인데요. 한글을 만드신 분, 바로 세종대왕을 소개하는 첫 전시의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가 세종의 시대, 한글 창제를 비롯한 집현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세 번째 주제는 세종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어떻게 현대까지 이어졌는가를 전시 전통 유물과 현대 작가의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유물과 현대 작가의 작품이 어우러진 기획 전시는 내년 3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시뿐만 아니라 한글과 한글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미리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한글박물관 새로 문을 연 만큼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개관 첫날에만 약 12,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글을 사랑하고 또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는데요. 관람객들 만나서 소감 들어봤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여기 놀러 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는 시기인데 여기서 재미있게 한글을 접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 박물관 왔다가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박물관이다 해가지고 좀 어렵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한글을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고 있는데 좀 많이 무관심한 것 같고 그래서 한글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놔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시간 내가지고 조금 천천히 좀 둘러가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어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전공이 또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사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한국어사를 배운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사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박물관 열자마자 왔어요. 외국인이 왔을 때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는 자연 속 한글 탐험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고전의 재해석을 통해서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 참여해보면 좋을 듯한데요. 그리고 이곳은 용산 가족공원과 산책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들어봤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정호성 연구교육과장입니다. 한글박물관은 말 그대로 한글을 소재로 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글 유물 관련 자료들을 이제 좀 수집을 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임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글 자료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에 따라서 내용을 확보를 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형식으로 전 세계의 한글 자료를 전부 다 수집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수집한 자료를 국가 자원화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공공 자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한글박물관에 오셔서 어떤 것이 한글의 자랑이고 어떤 것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인지를 좀 분명히 인식을 해 가시기를 바라고 그걸 계기로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높임에 따라서 우리 말과 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얼과 또 혼이 담긴 그릇과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도 한글 박물관을 통해서 한글의 문자, 문화적 가치가 널리 알려져서 과학, 산업, 예술과 같은 여러 분야와의 소통으로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무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료라니까 더 많은 분들이 가서 구경을 했으면 좋겠군요.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선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의 펜잘 레이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서울시에서 억새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12일 동안 열리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지 잠시 후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에 가벼운 산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시간에는 여유로운 가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서운산 안내해 드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원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또 한 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핵심 관련 기관이 감사를 받고 관련자들이 증인석에 오르는 등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경 대형 경비함의 함장이 부하 직원 5명을 잇따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았지만 경고 처분에 그쳐 원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동해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 대형 함정을 지휘하는 강무 경정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강 함장은 지난해 3월부터 석 달 동안 부하 직원 5명에 대해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국을 찾은 거대 고무오리 러버덕. 어제 롯데월드몰이 개장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지만 전시 첫날부터 수모를 겪었습니다. 송풍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바람이 빠져버린 건데요. 4시간 동안의 복구 작업 끝에 원래의 오리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해외 브랜드의 골프용품을 국내에서 살 때 해외보다 20에서 4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미국과 영국, 일본과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골프용품을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한 결과 같은 제품이더라도 드라이버는 27%, 골프공은 40%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서울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선 6기 4개년 계획 가운데 숨 쉬는 서울을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 쉬는 서울 하면은 왠지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떠오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숨쉬는 서울은 저희가 숨쉬는 이런 대기 환경을 좀 개선해서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건강하고 쾌적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이고요. 네. 어쨌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핵심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일단 초미세먼지를 2018년까지 20% 이상 줄여서 시민 건강을 좀 지키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시민 참여형으로 이제 햇빛 발전소를 좀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좀 많이 설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 고속도로를 차량이 다니던 걸 차는 지하화해서 지하로 다니게 하고 지상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원으로 좀 돌려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숨 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 뭐 앞서 태양광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밖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민 참여형으로 이제 햇빛 발전소를 늘리기 위해서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 서울 시민의 약 60% 이상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니 태양광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이제 설치비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예. 5년간 무상 수리도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약 8,000대 미니 태양광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걸 설치를 하면 가정의 전기요금이 약 8,000원 정도 월 절감이 된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이제 시범 운영하는데요. 예. 기존의 승용차 요일제를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킨 거고요. 자동차를 예전에 타던 것보다 조금 더 덜 탐으로써 이제 주행 거리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과해서 인센티브를 최대 35,000원까지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10월 1일부터 이제 내년 3월까지 지금 6개월간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얼마 전에 보도도 크게 났던데요. 예. 전기 승용차 구입하시면 이것도 역시 전기 승용차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인데요. 전기 승용차 한 대당 2천만 원의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올해 일단 105대를 지원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해서 뭐 전기 승용차 구매비도 지원해드리지만 자동차세나 뭐 개별 소비세, 교육세까지도 세제 혜택도 좀 드리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거나 또는 미니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전기 승용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2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굉장히 큰 지원 규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국가 유공자분이랄지 또 뭐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 또 이제 다자녀 가구에 뭐 한 15대 정도,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일반 시민은 한 40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이제 기업이나 법인의 50대 이렇게 대상을 좀 배정을 해놓고 현재 지난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시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고시 공고란을 보시면 거기에
공고문하고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작성하셔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이게 아마 상당한 경쟁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예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제작사 또 충전기 업체에서 현장 실사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도 역시 이제 영업용 승용차는 안 되고 이제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개인 정보나 주행거리 실적 등 정보에 대해서 일단 제공 동의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 지난 10월 1일부터 이제 내년 3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미니 태양광, 승용차 마일리지, 전기 승용차 구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전통시장 박람회가 열린다면서요? 네, 전통시장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저 이제 사라져가는 전통시장 육성하고 또 실제 시장에 계신 분들 어려운 부분들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사실 지난해 처음으로 저희 서울광장에서 지난해 약간 추웠는데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전통시장 축제를 했었고요. 올해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이번에는 서울광장은 아니고요. 시청 뒤쪽에 무교로 일원해서 오전 10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 75개 전통시장이 참여해서 전통시장의 다양한 상품도 전시하고 또 실제 먹거리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장을 운영을 합니다. 올해 그 전통시장 박람회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다양한 문화 공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소개하는 전통시장 혁신 체험관 또 서울형 새로운 시장 모델 선도시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홍보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각 시장별 그 아주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천시장의 꽈배기랄지 풍납시장의 손두부, 정릉시장의 순대, 또 서울 남대문 시장의 호떡, 답심리 현대시장의 곱창 등 먹거리 장터에서 좀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지역 특산품 홍보관도 있고 무료 건강 검진을 체험해드리는 이런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카드 결제가 일단 다 가능하고요. 사신 물건은 또 택배 서비스도 해드려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을 하면 또 서울에서 억새를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리죠? 네, 벌써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시민들께서 거의 한 70만 정도 찾고 계시는데요. 이제 해마다 이맘때쯤 그 월드컵 공원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열리는 억새 축제가 있고요. 올해 벌써 13번째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이용이 원래는 새벽 6시쯤에 문을 열어서 저녁 8시 30분에 문을 닫는데 이 축제 기간이 모레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인데요. 이때는 저녁 10시까지 이게 이제 억새 축제가 밤에 이게 노을 지는 그때 아마 가장 장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장 시간 연장해서 시민분들께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밤에는 너무 깜깜하지는 않습니까? 네, 조명이 다 되어 있고요. 저도 실제 가보진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가을을 한아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더라고요. 그 억새 축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일단 금요일하고 주말에는 금토일이죠. 저녁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늘공원 중앙 전망대에서 이제 음악 공연 17개 팀이 참여해서 다양한 음악 공연을 펼치고요. 또 시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무 호패 만들기랄지 억새 바위 소음 빌기 또 나무 먹거리 만들기 이런 체험 행사도 8개의 이제 체험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요거는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억새밭 이제 생태계 또 교육 차원에서 억새밭 숨은 동물을 찾자라.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시면 이런 프로그램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요즘 이제 워낙 그 멋진 풍경이기 때문에 이걸 좀 영상에 담으셔서 이제 억새밭 UCC 공모전으로 좀 응모하실 수 있도록 억새밭 UCC 공모전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즐기시면 가을철에 정말 풍요로운 가을 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외국인을 만나면 어디를 가보라고 권해주세요? 수도권 관광 명소. 여기 한번 가보세요. 네, 여기 한번 가보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서 1시간 정도면 찾아갈 수 있는 여행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경기도 안성인데요. 안성에 가면 가벼운 산행은 물론 지역 축제 그리고 즐길 거리들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유철상 여행작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철상입니다. 네, 오늘 여행지는 경기도 안성이군요. 네네. 지금은 단풍철이 이제 설악산부터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예. 다음 주 정도면 안성에도 단풍이 좀 찾아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성은 이제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가족 단위 여행객이 이렇게 여행할 수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서운산에서 단풍 구경을 하시고 또 청룡사도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남사당 전수관에서 그 풍물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좀 알뜰하게 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운산하고 청룡사. 네. 그 서운산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숨겨진 산책 코스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청룡사 쪽에서 좌성사라는 암자 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 숨겨졌다는 말이 개인 농장이나 사유지가 조금 싸고 있어서 이게 출입이 조금 제한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좌성사로 이렇게 산책 등산까지도 아니고요. 산책이에요. 근데 해발이 547m지만은 이렇게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정말 산행하기가 좋아요. 그냥 산책을 겸한 산행 코스로 좋아서 이쪽에서 40분 정도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좌성사가 보이고 여기에서 차량산맥 자체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홍선사나 이런 큰 스님들이 기도를 했다는 장소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숨겨진 단풍 코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개인 사유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청룡사에서 서운사까지 또 토그람 이렇게 거쳐오는 코스가 40분. 그러니까 왕복으로 치면 1시간 반 정도면 넉넉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여서 단풍 구경을 정말 호젓하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서운산의 명소가 또 바로 청룡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룡사는 절은 작은데 유서 깊은 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둥 자체를 반듯하게 깎지 않고 자연목을 그대로 둬가지고 기둥을 그대로 써서 절이 약간 기우뚱해 보이는데 운치가 있어요. 대웅전 자체가. 그리고 대웅전이 크거나 우람하고 이렇지 않고 정말 옆집 같은 느낌이 있게 친근한 사찰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래 태원군 때 유명했던 남사당패라는 광대패가 이곳에서 예를 들면 풍물도 배우고 근거지를 삼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청룡사 앞에 있는 불당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사당패가 살면서 또 절에서 이제 어떤 공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겨울을 났던 곳이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청룡사의 대웅전이 아주
명물일 것 같은데. 예.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대웅전 자체가 보물 824호고요. 예. 그다음에 기둥이 휘어 있어서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오두막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유 있고 익살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건물에서 익살스럽다는 말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자연을 그대로 담아서 그냥 건물을 지은 듯한 그 모습이어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운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색깔도 이런 어떤 단청을 진하게 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세월이 지난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예쁜 대웅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청룡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남사당패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감로탱화나 불교의식 이런 민중예술 같은 것들이 당시에 좀 많이 근거지가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림도 교육받고 또 불교의식도 교육받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청룡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이런 맥들이 이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사당패 같은 광대패도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좀 융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웅전을 중심으로 이제 관음전, 봉양각, 명부전 등이 있고 절 자체는 아주 큰 절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절을 구성하고 있는 정각들은 다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동종이인데 여기에 있는 5톤 정도의 큰 청동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청룡사를 가시면 꼭 찾아보시면 좋은 볼거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청룡사가 단청 같은 것도 색칠도 안 하고 오래 놔뒀다 그러고 굉장히 좀 고즈넉한 분위기가 연상이 되네요. 네네. 사진 촬영하는 분들도 많이 찾습니까? 예. 이 대웅전 자체가 특이한 건물이죠. 정말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건물이어서 이 대웅전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여기 대웅전 옆에 큰 보리수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이 좀 운치가 있어요. 큰 나무에 예쁜 대웅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진 작가들도 많이 찾으시고 또 서운산 단풍이 생각보다 예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설악산이나 이런 오대산이나 이쪽으로 단풍 구경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호젓한 단풍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 가까운 안성 서운산을 찾고 또 단풍 구경도 호젓하게 하시고 또 절도 호젓하게 여유 있게 여행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숨겨진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보리수 말씀을 하시니까 보리수가 좀 오래됐나요? 거기 있는 보리수? 네, 지금 연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예요. 대웅전이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큰 나무여서 연식으로 치면은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보리수입니다. 앞서 남사당 광대패 본거지가 청룡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성에 남사당패의 상설 공연장 또 전수관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안성 시내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약간 거기에 원래 이제 남상 전수관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안성은 다우더기 축제라는 곳을 이렇게 지역 축제를 항상 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10월 조금 빨리 해서 보통 10월 중순에 하는데 올해는 10월 5일에서 10일까지 해서 이제 축제는 끝난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이 축제 때는 남사당패가 이제 전체 팀원들이 와서 남사당패 전통 공연을 100% 재현을 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풍물패들이 와서 경연대회도 열고요, 이제. 그래서 풍물 축제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행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남사당패 공연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전수관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남사당 전수관은 내비게이션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길도 쉽고 그래서 그냥,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올라오실 때 들리시는 쪽 코스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사당 전수관을 기른 이유가 이제 원래는 바우덕이라는 최고의
광대를 기리는 그 전수관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바우더기가 그 남사당을 쉽게 말하면 전국대회 1등을 시켰던 인물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우더기 관련된 뭐 설화나 또 이야기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또 풍물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돼요. 그래서 다른 곳하고 다르게 남사당 전수관은 큰 마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당에서 이제 상설 공연을 또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면 될까 궁금하실 텐데 가는 길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안성 경부고속도로 안성 IC로 나오셔서 예. 한 10분 정도 가시면은 그 안성 시내가 나와요. 예. 그래서 시내에서 그 서운면 방향으로 이제 그 다리를 건너시면은 바로 청룡사 이정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운면 소재지까지 가시면 한 34번 국도로 다시 좌회전해서 고갯길을 넘어가시면 이제 조그만 호수가 나오고 그 호수를 지나가면 바로 청룡사 길 끝에 청룡사가 있어요. 그래서 안성 IC에서 청룡사까지는 한 25분 정도 요새 길이 좋아져서 그 국도가 다 확장돼 있어서 쉽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철상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